상향 ASMR. 훈련소 입소. 인터넷 편지의 즐거움. 훈련소가 힘든 건 단절해서 기인한다. 외부의 소식을 알 수도 내 소식을 보내줄 수도 없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이 신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읍소하는 장면이다. 내게도 신이 있다면 여자친구의 소식을 알려달라 하고 싶었다. 다행히 나는 2주 만에 여자친구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주었다. 오늘은 수간호사가 덜 괴롭히더라. 예전에 같이 수술방에서 키득대던 순간이 그립더라는 내용이었다. 매일같이 보내주는 편지 덕분에 반복되는 훈련도 견딜만 했지만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리움의 깊이도 깊어졌다. 우리는 형태가 달라졌지만 2월의 펜팔 관계로 잠시 회귀했다. 내 편지는 그녀의 인터넷 편지가 7개쯤 쌓였을 때 비로소 도착했지만 그 사이 용케 여자친구는 나의 마음을 알아채고 관련 답변을 써서 보내주었다. 그 편지가 없었다면 훈련소 생활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퇴소날이 되었다.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시간이다. 멀리서 부모님도 오셨다. 분대원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들도 왔다. 내심 기대는 했지만 그녀가 올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었다. 나는 쥐뿔도 몰랐다. 그녀는 내 퇴소날을 위해 4월의 스케줄을 조정했다. 하루라도 쉬고 싶었을 텐데 그날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며 내 퇴소날만을 사수하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전투 중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부모님 앞으로 다가간다. 아까부터 모든 분대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하얀 원피스의 여성을 나도 슬쩍 보았다. 흰 원피스가 눈에 띄어서 쳐다본 거지 절대 마음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고생했다며 나를 안으신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빠! 흰 원피스의 그녀가 나에게 인사할 줄은 몰랐다.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부모님이 오실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스스로를 소개했다. 가슴이 뛰었다.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차디찬 스탠드에 몇 시간을 앉아 날 기다렸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남자답게 껴안고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의 포옹이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녀를 안고 온기를 느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다 못한 이야기꽃을 밤새 피웠다. 그날의 여자친구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떨릴 만큼 너무나도 예뻤다. 나도 환자가 되었다. 섬 특성상 뱃사람들이 많았다. 뱃사람의 특징은 거칠다. 같은 말을 해도 무섭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언제 낫을 들고 와 나를 죽일지 몰랐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섬에서 살면서 나는 여러 차례의 살해 위협을 느꼈다. 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
드레싱 해달라는 사람, 잘린 손가락을 휴지에 싸고 들고 오는 사람, 술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 환자군도 참 살벌했다. 우울증. 내게도 그것이 올 줄 몰랐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았다. 우울증은 무서웠다. 우울증은 내 얼굴에 가면을 씌웠다. 분명 나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왜 웃지 않느냐고 물었다. 꼽등이를 조절하는 연가시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 내게 오는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닫았고 배는 항상 밥을 먹은 것처럼 부르게 조종했다. 의사인 나도 그토록 조용히 우울증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매일 24시간 새벽에도 갑작스레 깨고 일을 하다 보니 내 우울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섬으로 왔다. 제이가 섬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너무나 당황했지만 내심 좋았다. 그녀는 못 본 사이에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예뻤다.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맞춰 그녀의 옷차림도 가벼워졌다. 우리는 세차게 추운 겨울에 만나 처음으로 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첫 배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차를 끌고 항에서 기다렸다. 항에 도착하기 전 백고동 소리가 들렸다. 저 큰 배 어딘가에 내 그녀가 앉아있을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미처 깎지 못하고 온 수염이 신경 쓰였지만 오늘만큼은 남자처럼 보이고 싶었다. 나는 눈이 좋지 않았다. 잘 안 보인다. 앞에 차 몇 대가 내리더니 이내 섬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 여자친구는 내리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중간쯤 행렬에 좋지 않은 시력으로도 단박에 여자친구가 내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키가 작은 섬 사람들 사이에서 도드라졌다.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안아줬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아, 오빠. 나 잠시 시간이 생겨서 순천에 내려가다가 오빠 보려고 왔어. 배고팠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녀는 한 손에 캐리어와 다른 한 손에 선물을 들고 왔다. 누가 보면 섬에 시집 오는 처자처럼 보였겠지만 그녀는 순천에 가려고 왔으니 그 캐리어 안엔 여정의 짐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횟집에 들어갔다. 아직은 관광철이 아니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꿉꿉한 냄새와 언제 닦았을지 모를 테이블, 그리고 거친 느낌의 사장님 포스에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어졌다. 매섭게 나를 쳐다보던 사장님의 눈빛에 나는 꼬리를 내리고 주문했다. 자기, 회 먹을까? 나 회 좋아해. 그렇다. 우리는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섬에 왔으니 당연히 회를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그녀를 생각하지도 않고 횟집에 왔던 것이다. 다행이었다. 회는 맛있었다. 그리고 뭇에서 나오는 밑반찬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나도 오랜만에 식욕이 올라왔다.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그녀를 못 본 지는 훈련소 퇴소 이후 약 한 달 만이었다.
그녀는 서운할 만도 했지만 내게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허름한 횟집에 앉아있는 그녀가 순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중천에 떠있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후광이 비쳤다. 이런 곳에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나는 곧장 그곳에서 일어나기로 했다. 12만 원이요. 네? 시가의 무서움. 그토록 비쌀 줄은 몰랐다. 섬이라고 물고기가 쌀 것 같지만 이곳은 자연산밖에 없어서 더 비쌌다. 12만 원을 결제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완벽하게 잘 숨기고 있었다. 12만 원 쓰는 아까움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하며 근데 좀 비싸긴 하다고 맞장구 쳐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내 방에 도착하긴 했는데 나는 진료를 봐야 해서 내려왔다. 그녀와 겨우 뽀뽀 몇 번만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1시부터 시작된 진료는 3시쯤 소강 상태가 됐고 나는 잠시 방에 올라갔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다. 아참, 생각해보니 그녀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시간엔 전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지 않았지만 연신 미소를 띠며 재밌게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구리에 등을 맞대고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도 지친 내가 안쓰러웠는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